자, 오늘은 AI를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못 믿게 됐는지, 그리고 이미 쓰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날지, 마지막으로 뒤처지거나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AI가 처음 나왔을 땐 굉장히 좀 날것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뭐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냥 물어보면 뭔가 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비슷한 답만 주고, 그 와중에 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막 억소리 나는 수익을 냈다고들 막 소식이 주변에 막 들리기도 하고요. 완전 처음에는 텍스트 위주였다가 이미지랑 비디오로 관심이 쏠리면서 저작권 같은 문제나 소란이 참 많았죠. 중간중간 그런 것들로 AI가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AI는 전혀 기다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서비스와 경쟁 때문에 성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성능과 편의성 역시 초반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 많이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시대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같은 업무량에 처리하는 속도도 가속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와튼 스쿨이라는 곳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정확해도 딱 한 번 틀리는 걸 보면 사람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그 신뢰를 거둬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AI 써보고 에이 별거 없네 했던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아예 시도도 안 해봤을 경우도 있을 텐데, 국내 조사들을 보면 막상 써본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바뀌었고, 안 쓰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뭐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미 한국은 AI 사용률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 안 써본 사람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이미 본인의 처리 방식, 그러니까 사이클이 스스로에게 맞춰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지금의 방식을 되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조금 더 고생해서 그 사이클에 AI를 심어 놓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 6월 9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의 국내 67개 모든 관계사의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했어요. 그동안의 정보 유출 우려로 막아놨던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풀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보안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만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삼성만큼 엄청 핫하죠. SK 하이닉스는 6월 12일 광노정 사장이 사내 포럼에다가 이 AI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보다 누가 더 빨리 배우고 빨리 변화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챗GPT의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 관련해서는 외부 AI를 사용하지 않고 귀찮은 사무 업무 이런 것들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카카오랑 네이버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이미 작년 2월부터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랑 전략적 제휴를 맺었어요. 국내 최초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어플 내에서 챗GPT가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네이버는 자체 제작 AI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검색, 쇼핑, 지도 이 서비스들의 내재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AI 탭이 생겼던데 이거는 곧 다뤄보도록 할게요. 역시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 있었던 보안에 가장 민감했을 삼성이 이 빗장을 풀었다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인 만큼 AI를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누구든 그 흐름에 먼저 올라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 대기업들이 하는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대기업이 움직이면 그 기준이 채용시장, 협력업체로 퍼지는 게 한국 산업 구조의 특성이고, 앞으로는 AI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무슨 개발자나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직군의 기본 소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AI의 강점은 귀찮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 해주는데 그 시간까지 줄여주는 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직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3년 동안의 효과를 확인하는 분석을 발표했어요. 실제로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는지
그 단축된 업무 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 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 시간은 평균 3.8%, 그러니까 주당 약 1.5시간이 줄었고요. 잠재적 생산성 향상은 1% 정도로 발표했어요. 뭐야, 들리는 것만 보면 뭐 압도적인 것처럼 말하더니 뭐 생각보다 별거 없잖아. 한국은행은 이를 AI 생산성 단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유가 조직 차원의 업무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미 업무 흐름이 정해져 있는, 경직되어 있는 기업 같은 곳일수록 AI의 생산성 증대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전문직, 자영업 같은 업무 흐름이 유연하고 업무 자율성이 높은 곳일수록 AI의 시간 절감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일해보시면 느끼지 않나요? AI로 아무리 빠르게 처리를 해도 뭐 위에 보고를 올리고 다른 팀과 같이 하는 게 있으면 그 팀과도 막 소통을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잖아요. 그런 병목 현상 때문에 효과가 안 좋아지는 거죠. 즉, 큰 조직은 구조가 안 바뀌어서 AI 효과가 묶여 있는데 반해 혼자 혹은 소규모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구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모른다. 이 유형은 저도 아직 이쪽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몇 년 동안은 더 심했어서 꽤나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AI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뭔가를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뭘 심을지 혹은 뭘 세울지는 지시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원하는 게 뭔지 표현할 줄 아는 게 더욱 중요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2023년에 제가 알기론 클로드를 만든 미국의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최대 33.5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는 약 5억 정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구인하는 걸 봤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는 AI를 잘 사용하는 게 기본 소양이 되면서 다른 직군으로 흡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요청 사항이 두루뭉술할수록 AI는 뻔한 답을 내놓는데, 너무 뻔한 얘기만 내놓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지도 모릅니다. 게임으로 예를 들자면 보스몹을 하나 잡기 위해서 탱커, 딜러, 킬러, 원거리 딜러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서 가잖아요. 이걸 이끄는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각 역할별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AI라는 수행원에게 어떤 것을 맡겨야 되는지 잘 모르는 채로 얘가 알아서 잘 해준다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줘 라고 해봤자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AI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요. 한 번만에 가장 좋은, 체리피킹하기 좋은 결과물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AI 초창기에는 한 번 대화할 때 기억하는 양도 적었고 뭐 역할 부여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하는 기법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이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대답할 때도 잘 대답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 대화할 때 훨씬 많은 양의 대화를 기억하고요. 또 각각 개인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쓸수록 각각 개인에 맞춰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씩 AI한테 대화를 기반으로 내 모습을 그려줘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큰 틀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점점 첨예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쌓아가든 깎아가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 막 자세하게 프롬프트에 꽉꽉 맞춰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오히려 너무 답답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안부터 작성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줘 한 다음에 나온 답변을 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지 말해주면 AI가 알아서 잘 수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앞에 나온 것과 비교를 하거나 아예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서 동일한 단계까지 온 것들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AI를 못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 특징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하나긴 합니다. AI 안 쓰면 무조건 손해다. 앞으로는 배움의 속도와 작업의 속도가 계속해서 더 빨라질 거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앞서 나가거나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는 걸 넘어설 수도 있다. 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10년이 걸릴 거를 1년, 2년으로 줄이는 지금의 과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개인이 기업 혹은 국가만큼의 힘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